안녕 유튜브. 오늘은 한국어 컨텐츠입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한국어 사용할 때랑 영어 사용할 때랑 자아가 살짝 다른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영어를 사용할 때가 훨씬 더 이야기라든지 매끄럽게 말을 전달하는 거가 조금 더 용이하다는 느낌도 있고 또 조금 더 자신감 있는 자아가 영어 사용한 자아인 것 같아서 영어로 컨텐츠를 계속 제작을 해왔는데 모국어는 한국어다 보니까 간간히 좀 가볍게 한국어 콘텐츠로 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약간 어색해 근데. 오늘 콘텐츠 뭐냐면은 2025년 리뷰를 할 거예요. 일단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한 해의 느낌. 테마 자체가 조금 힐링이라든지 나 스스로 돌보기 그리고 새로운 루틴을 좀 발견해 나가는 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변화들 몇 가지 먼저 소개를 하자면은 책 읽기. 나는 2025년에 살면서 책을 가장 많이 읽어본 해야. 진짜 우습게도 나는 어릴 때 진짜 미취학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집에서 책 구독해주던 거 어거지로 읽었던 거. 와, 외국 체류를 좀 오래 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오는. 그래서 이제 문학을 좀 접해보자 해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도서관, 근데 유료 도서관 이런 게 있었고 거기서 뭐 한 세네 권 읽었을 거야. 총 세네 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느낌으로 살던 사람이었고 성인이 되고 나서 책을 1년에 한 권 읽었다 하면은 진짜 굉장히 많이 읽은 해였고 솔직히 아예 안 읽은 해가 훨씬 더 많았을 거야. 2025년에 총 딱 10권 정도 읽었습니다. 딱 10권 읽은 것 같아. 내가 이제 이거를 트랙을 하다가 말다가 한 것도 있고 독후감으로는 8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독후감에 쓰지 않았던 책이 3권 있어. 11권이네. 오케이. 거기에 아마 한두 권 정도는 더 읽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거는 나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나랑 같은 세대면은 크면서 제일 책을 많이 읽었어야 됐던 시기에 스마트폰이 생겼을 거야. 그러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책은 안 읽으니까.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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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있게 책 안 읽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조금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다라는 걸 좀 소개를 하자면은 위화라는 작가의 책이 저는 전부 다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의 재밌음이냐면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안 자죠. 너무 재미있어서. 위화의 인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위화의 소설이 희한하게 몰입도가 높다. 감정선을 하나도 안 놓치고 읽을 수가 있고 결국에는 살기 위해 산다는 말이 딱 맞다. 삶은 연속적으로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간간히 일어나는 행복한 일이 정말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고 행복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면 살아있을 수 있다. 당장의 슬픔이 끝이 아니라는 태도가 대단한 말이 아니라 이 안에 캐릭터가 체념으로 보여줬다는 게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진짜 많이 했던 거지. 슬픈 일이 있잖아. 내가 뭔가 컨트롤할 수 없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 이런 일은 그리고 모두에게 일어나.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없다면은 그냥 체념하고 살아. 이런 태도가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잖아. 넘어가. 뭐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지 어째. 약간 이런 느낌이 나한테 너무 와닿았고 제가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책을 이제 뒷조사를 많이 안 했지만 제가 읽었던 인생, 허삼관 매열기, 그리고 형제 시리즈 얘네가 전부 같은 혹은 비슷한 시대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타시면서 소년이 온다라는 책도 이제 궁금하니까 읽어봤는데 이거는 보면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 나 너무너무 피폐해지고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울었고 너무 읽는 내내 난 너무 무섭더라고. 그래서 사실
다른 책도 그런 느낌일까봐 아직 도전을 못한 갑도 있는데 실제 상황이 나면 어이구 무서워 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한강 작가님 책에서는 진짜 부들부들 덜덜덜덜 너무 무서워서 다음 장을 못 펴겠어 라면은 위화의 소설에서는 저한테 다가온 게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이거 너무 무서운데 다음에 어떻게 돼? 약간 이거에 좀 더 가까웠다. 책을 안 읽던 사람한테 좀 더 패밀리어하게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추천을 꼭 드리고. 그리고 자기 투자를 일단 많이 했어요. 돈으로. 운동에 투자를 좀 했고 피부에도 투자를 진짜 많이 했고 테크 기기를 이번 연도에 정말 많이 샀어. 그러니까 나는 이번 연도에 카메라 샀지, 맥북 에어인데 맥북을 샀지, 핸드폰도 바꿨어, 뷰티 디바이스를 샀습니다. 뭐 전부 다 다들 너무 잘 쓰고 있고요. 이러한 소비들을 통해서 2024년에는 내가 직장도 없었고 실업자였고 경제적인 자신감이 조금 생겼다는 거를 보여주는 소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소비에 대해서 내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공간 정리. 작년 2월달 내지는 3월달 이때부터 좀 긍정적인 변화가 크게 생겼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모든 게 시작점이 제가 보기에는 공간 정리다. 나를 오래 알았던 친구들은 더더욱 그래요. 너네 집 이렇지 않았잖아. 집이 되게 예뻐졌네?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개판으로 사는지 봤던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이렇게 공간을 좀 가꾸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좀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았죠. 그리고 나는 이거에 대한 영상이 있을 정도로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컸던 사람인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일까요? 화장기였는데 얼굴이 좀 좋아졌어. 원래는 나는 색깔이 굉장히 많은 걸 좋아했어요. 화장을 할 때도 이제 스모키, 근데 검은색 스모키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핑크색, 파란색, 보라색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스모키를 들어간 걸 굉장히 좋아했고 피부도 조금 케이키하다고 하죠? 좀 매트하게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좀 피부 결 자체를 내가 만들어내는 걸 좋아했는데 점점 나 본연의 모습이 조금 더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나도 이게 왜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이 나는 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언니가 있어. 근데 그 언니가 나한테 내가 이제 20대 초반에 만난 언니야. 근데 이 언니가 나한테 화장 안 하고 멀쩡한 얼마나 예쁘냐 이러면서 너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그거 너가 어려서 그래. 너 이제 그거 나이 먹으면 괜찮아져. 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그 나이거든. 그 언니가 이야기하던 그 시점에 그 나이야. 그래서 괜찮아지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긍정적인 변화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내려놓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FOMO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 뭔가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감정을 굉장히 많이 내려놨어. 나를 전부터 알던 사람들은 알 건데 나는 진짜 완전 빅타임 파티걸이었어. 글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이제 어떠한 파티가 있다 라고 하면은 난 이걸 놓치고 싶지가 않아. 똑같은 DJ이어도 오늘 가는 파티가 다음 주에 가는 파티랑 똑같지 않을 테니까. 근데 난 이거 하나를 놓치면은 마음이 힘들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좀 내려놨죠. 내려놓고 포모라는 감정을 나는 너무 파괴적으로 느껴왔던 것 같아. 내가 이거 안 간 거에 대해서 다음날 이제 인스타그램을 봐. 근데 이거 보는 게 난 그렇게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이제 이걸 많이 내려놨고 일단은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정말 멀리 했어요. 그랬더니 괜찮다. 안 가도 괜찮아. 왜냐면은 난 집에서 또 재밌었어. 나 혼자서 이렇게 사부작거리고 집 치우고 나 가꾸고 이런 에너지를 좀 밖으로 표출하기보다는 내 자신에게로 방향을 트는 게 난 너무 행복했어요. 작년 내내. 나에게도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내가 잘 몰랐던 나의 좀 정적인 자아를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 나는 조금 정적인 걸 좋아하기도 하고 난 여태껏 20대 초반 혹은 중반에 굉장히 남초 사회에서 활동을 했고 난 내가 굉장히 톰보이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나는 굉장히 애견이었던 거지. 이제 애견적인 자아도 있고 태토적인 자아도 있는데 이 애견적인 자아를 내가 탐구를 안 했던 거지.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좀 조용히 있고 남들에게 굳이 뭔가 프루브하려고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애견적인 자아가 탐구가 저절로 됐던 것 같은데 이런 나의 정적인 모습을 나는 발견한 게 사실 굉장히 안정이 되는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잘 약간 해내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나는 New Year's Resolution 대신에 1년의 마음가짐 같은 걸 좀 하나 정도는 정해놔요. 근 몇 년 동안은 마음을 예쁘게 쓰자였어. 그러니까 큰 틀이 마음을 예쁘게 쓰자였고 그리고 뭐 이제 몇 년도에는 자격지심 버리기, 몇 년도에는 모시기, 약간 이런 식으로 그 큰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2025년은 마음을 곱게 쓰자였어. 네, 이걸 잘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잘 못했어. 그래서 한 4점 줄 수 있을 것 같아. 10점 만점에 한 4점 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솔직히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일하고 이러면은 고운 소리가 잘 안 나와요. 하지만 또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따봉은 들 수 있다. 끝내기 전에 2026년의 마음가짐은 무엇이느냐?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뭔가를 준비해서 이번 연도를 보내려고 한다기보다는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계속 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나는 나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보인다면은 이제 그건 그때 가서 이렇게 조금 더 바꿔보자. 지금으로서는 뭔가 더 잘해보자라기보다도 좀 더 현상 유지를 해보자. 있는 루틴 잘 해보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유지 잘 해보고 약간 이거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이 잘하고 있다는 해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2026년에는 디오샤나 구독을 한 번쯤 해주시고 26년도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 비디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ove, 샤나.